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그래도 봄은 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26년 문학동인지 개벽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시는 이상화 초기 시에 나타났던 퇴폐적이고 감상적인 취향에서 벗어나 민족 현실에 대한 자각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은 조국상실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삶의 기반인 들을 빼앗김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나타내는 봄까지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적 상황 내지는 민족적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작품을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자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비로 너는 삼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서없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와, 길죠? 길어요. 진짜 길어요. 11개의 연으로 이어진 작품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 마지막과 처음이죠. 처음과 마지막이 서로 묻고 답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수미 상관적 구성이기 때문에 열림과 닫힘이 딱 떨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지금은 남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죠.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은 빼앗긴 거죠. 어찌 본다면 일제강점기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나? 올까? 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국토, 나라를 의미하며 봄이라는 것은 물론 계절적으로도 봄이 될 수 있겠지만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라고 본다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 2년 보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나왔네요. 시적 화자죠. 드러나는 화자고요. 온몸에 햇살은 뜨거운 강렬한 열망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이 어딘데? 그거야 지평선이죠. 지평선으로 걸어만 가잖아요. 그죠? 지평선으로 뭐 한다고? 걸어만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은 화자가 가고자 하는 곳,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희망의 세계 내지는 해방된 국토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그 맞붙은 곳으로 무엇을 따라? 가르마 같은 논길이에요. 이때 가르마 같은 논길을 우리가 두 개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가느다란 논길 내지는 곱게 쭉 뻗은 논길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가르마 같은 논길인데 물론 가르마는 남자도 있지만 여성적 이미지이며 시각적 이미지이다 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건 별표 쳐야겠어요. 왜? 화자는요. 현실에서는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을 가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꿈속을 가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속을 가득이라는 표현을 몽환적 상태 내지는 황홀경 내지는 황홀한 심정이라고 많이 평가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구절은 봄의 감격과 망국의 설움에서 비롯된 불투명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연은 아름다운 봄 경치에 끌려가지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황홀경에 빠진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년 보겠습니다. 입술을 담으로써 말을 해야 하네. 안 하죠. 자, 이건 소통의 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늘아 들아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의인법이고요. 근데 왜 소통이 단절됐어? 그거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했거든요. 한마디로 국가 상실의 상황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너희들하고 함께 온 것 같구나. 너희들이 불러서 온 것 같구나. 하늘과 들이라는 자연이 불러서 또는 조국에 대한 나의 그리움에 이끌려서 온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요. 소외와 고독 내지는 단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화자의 심정은 여기에 있죠.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이게 화자의 심정. 어떤 심정? 비애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자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다 라고 본다면 입술을 담은 즉 침묵을 하고 있는 조국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겠습니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이때 바람 자연이죠. 자연이면서요 자유로운 존재고요. 한 자국도 섰지 마라.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잠시라도 서 있지 마라. 그냥 움직여라. 조국을 위해 달려라. 옷자락을 흔들고 함께 가자는 거죠. 바람이. 종다리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이면서요 정답고 친밀한 존재예요. 자,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네. 자, 바람과 종다리, 국토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맑은 봄의 이미지를 통해 화자와 자연의 친화감을 아씨같이 웃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 보리밭도 역시 자연 친화가 되면서 고맙게 잘 자랐대요. 왜 고맙게 잘 자랐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나라는 빼앗겼지만 자연은 그대로거든.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대견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잘 자랐으니까 보리밭은 풍요로움의 이미지고 한국적 전원 풍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고운 비? 지금 나라가 빼앗기는데 비가 왜 구와? 쓸데없이 라고 했는데 그럼 왜? 그것은 빼앗긴 땅에 비를 통해서 무엇을 주니까?
생기를 주니까. 그리고 보리를 자라게 하니까. 그러니까는 뭐야? 고운이라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보리밭. 너는, 그러니까 너가 누구야? 보리밭. 이렇게 되는 거야. 의인화가 돼 있죠.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3단 같은 머리, 긴 머리예요. 보리를 의인화하고 있고요. 감았구나. 한마디로 비에 씻겨 아름답게 출렁거리고 있는 보리밭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 이때 내는 누구야? 화자죠. 화자의 머리조차 가뿐하다 라고 함으로써 너 감았어? 내가 시원해. 화자와 자연, 보리밭의 동화라고 보고 상쾌하고 흡족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와우. 그래서요,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가쁘게 기꺼이 또는 설레는 마음으로 숨차게 가자. 민족이 다 함께 못 가지만 나 혼자라도 조국 광복을 위해 기꺼이 가쁘게나 전진하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거쨌거나 간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착해? 왜 착해? 이 도랑이는 마른 논을 안고 돌아가잖아요. 즉 한마디로 마른 논을 적셔주니까 착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누가? 도랑이가 흐르는 소리, 또랑물이 흐르는 소리를 젖먹이 달래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라이가 엄마가 되네요. 그러면 애는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일단은 또랑이 흐르는 소리 청각적 심상이고요. 모성적 이미지예요. 근데 말입니다. 왜 젖먹이를 달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거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뭐 마른 논이야. 마른 논을 우리가 힌트로 잡아야 되는데 논이 지금 뭐한 상태야? 메마른 상태야. 그래서 왜 착하다고 그랬어? 적셔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한마디로 목말라 하는 논에게 또랑이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젖먹이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주는 것 같은 거죠. 도랑이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왜? 논을 살렸거든. 신나잖아. 아이에게 젖을 먹였거든. 기쁘잖아. 그래서 또랑이 어깨춤을 춘대요. 아니죠. 화자가 춤을 추는 거죠.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마른 논이나 도랑이는 국토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나는 단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연부터 6년까지는 연 주제를 안 달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아요. 자연과의 친밀감. 7년 보겠습니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깝치지 재촉하지 마라. 왜?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자, 들판 국토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며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사람이 누군데? 한국의 여인이야. 대유법이고요. 지심을 매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다 돌아다니고 싶다. 역시 들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비, 제비, 맨드라미, 들막꽃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그리움, 친밀감, 일체감의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년 볼까요? 내 손에 호미를 쥐었다우 따우 따우. 자, 여기서 갑자기 뭐예요? 어조가 변했죠. 그죠? 어조가 변하면서 호미는 일을 하는 데 쓰는 도구라는 점에서 본다면 노동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노동을 한다는 것은 전제가 깔리죠. 뭐? 노동할 공간이 있어야죠. 즉 나의 땅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빼앗긴들이 아니라 들의 회복이 되겠죠.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흙, 풍요로운 국토겠죠. 자, 그래서 촉각적 심상이고요. 모성적 이미지.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도 흘리고 싶다.
한마디로 국토에 대한 애정과 노동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면서 조국 광복이 된 그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 태도와 이상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년과 8년은 국토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9연 보겠습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데 짬도 모르는 아이야. 즉 천진무구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짬도 모른다는 게 뭔데? 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리, 형편이에요. 짬도 모르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현실 인식이 없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끝도 없이 닿는 뛰는이죠. 뛰는 내 호나 현실 인식도 못한 채 헤매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참 철도 없어 이거죠.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없다. 반성적인 웃음이니까 자조적 웃음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답을 하려무나 한마디로 현실 인식을 통한 자조감 내지는 방향 상실감이라고 본다면 천진무구한 순수한 어떤 나의 혼과 그 다음에 답답한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는 답답한 일상의 혼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왜 풋내를 띠어?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 어디를 들판을. 그래서 자연과 화자가 동화된 상태로 푸른 웃음 푸른 설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구절이에요. 별표 2개 아니야. 괄호로 묶어가지고 인피니티 하겠습니다. 자, 푸른 웃음 푸른 설움 한마디로 뭡니까? 자, 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추상적 대상을 감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웃음이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물론 푸른 설움은 시각적 심상이고요. 국토의 봄과 일체를 이룬 기쁨과 웃음, 그 다음에 식민지적 상황의 인식, 설움, 이 어우러진 사이로 라고 보시면 돼요. 다리를 절며 이것 또한 우리가 아까 꿈속을 가듯 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이 나옵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잖아요. 그죠? 즉 무슨 소리냐? 웃음이라고 하는 긍정과 설움이라고 하는 부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얘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겠죠. 그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불균형 상태로 국토에서 느끼는 환희와 비애가 교차되고 있고 현실의 소망과 불일치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알 수 없는 어떤 전지적인 힘에 내가 홀렸나 보다, 사로잡혔나 보다,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혔나 보다. 10년 자연에 몰입되면서 신명, 이때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거 마지막 11년 볼까요? 11년 보자.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죠. 지금은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에요. 뭐라고?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말은 봄조차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재확인과 함께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지의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년 결국 현실, 들을 빼앗긴 현실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구절구절 행행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와, 맞네요. 저항시고요, 상징시고요, 낭만시이며 현실 참여적이고 격정적 어조이다. 국권상실의 울분과 회복의 염원이 드러나고 있다. 광복의 염원이죠.
야, 특징이 여기는 독특하게 3개네요. 일종의 수미상관의 구성으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다. 자, 어떻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면서 의문형을 통해 국권 상실,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라고 해서 1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대답으로 절망적 현실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국권 회복의 의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질문과 대답의 형식은 독자로 하여금 국토 상실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조국의 봄을 애타게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 향토적 소재를 통해 국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연물이 참 많이 나왔어요. 자,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종다리는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밥이라든가 착한 도랑이라든가 나비, 제비야, 맨드라미, 들맞고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 다 보고 싶다라고. 자, 노란색이 자연물이라고 한다면 내지는 우리 민족, 국토를 상징한다라고 한다면 파란색은 전부 다 화자의 어떤 정서적 태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 종달새, 보리밥, 또랑, 나비, 제비 등 향토적 자연물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가르마 같은 눈길, 삼단 같은 머리, 맨드라미, 들맞꽃,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와 같은 향토적 정서를 자아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국토의 이미지를 정겹게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 푸른 웃음, 푸른 서름. 요것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감각적 심상으로요. 자,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라고 했는데 웃음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푸른이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감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고요. 서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푸른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을 나란히 병치함으로써 봄을 맞은 기쁨과 국토 상실의 슬픔을 함께 나타내고 이처럼 모순되고 대비되는 두 감정을 복합적으로 제시하여 슬픔과 절망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는 다리를 저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자의 갈등이 대칭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요거는 조금 천천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립적 현실 인식을 통한 주제의식 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한다면 이쪽은 자연에 대한, 봄을 맞는 자연에 대한 현실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국가 상실이라는 현실 인식이에요. 이 두 개가 대립적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인데 자연에 대한 현실과 국가에 대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 긍정적 현실 인식은 봄이 왔어. 그래서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과 종다리, 보리밭, 도랑, 맨드라미, 들맞꽃, 아주까리 기름 바른 이하고 헤이 핸드 인 핸드 꺼꺼꺼 하면서 웃으면서 가고 있죠. 그런데 부정적 현실 인식이 나와. 이거는 국가 사회적인 현실이야. 들을 빼앗겼어. 그래서 나는 무엇을 찾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답답해. 그래서 푸른 서름을 가지고 다리를 절며 가는 거예요. 즉 자연적 배경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배경, 국가 상실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른 거지요. 이게 이제 대칭적 구조를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적 자아의 갈등이 대칭적 구조에 의해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며 국가 상실의 현실에 대한 비통함과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